대장동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대장동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명품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다 했죠. 이 말을 들은 원주민들은 마음을 놓이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시장이 됐습니다. 공공개발을 한다면서 그런데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반값에 수용하기 시작했죠. 원주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관의 이름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민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잃고 월세로 집을 잃은 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시장은 즉 성남의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최대의 수혜를 본 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동체의 찰떡 공조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볼까요? 독재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심판 매수입니다. 권력에 매수된 심판들, 즉 대장동 변호사가 대통령실 민정라인에 법제처장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보좌관에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를 시켰죠. 대장동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돈이 국민에게 기속돼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주머니에 챙겨줬습니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제 무죄가 될 것입니다. 즉 배임죄 폐지하고 공소 취소까지 강행하면 대통령 무죄, 대장동 범죄자 무죄, 아니 정부가 무슨 범죄 세탁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법원 판결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유동규에 대해서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무자들이 징역 8년의 징역을 받았으면 성남 수뇌부는 도대체 얼마나 큰 징역을 받았겠습니까? 항소 포기 기획전이 바로 이 재판이 항소가 될 때의 다음 재판이 가장 두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이걸 믿고 대장동 범죄자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벌써 보십시오. 남욱은 추징 보전된 내 재산 해제해달라. 다른 공범들도 원주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부동산 줍줍하고선 이제 감옥에서 눈집 끝났고 몇 년만 살면 자손 대대로 재벌로 자신들의 돈잔치 위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법무장관은 뭐라고요? 민사로 다 추징될 수 있을 거라고요? 추징 보존으로 공범들 재산 2천억 밑장 걸어놓은 거 더 장가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저수지 검은 돈 파내라 했더니 저수지 관리위원이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국민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탈했다면 이는 정부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쉬운 상식을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만든 매수된 심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물론이고 대장동 공범에 대한 불법행위 피해 보상 소송이 성남과 국민의 이름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 대장동 공범과 대장동 설계자의 진상을 국정조사 투기 그리고 특검으로 규명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이게 나라냐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헛갈릴까봐 4년 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돈, 그 범죄 수익 7,800억 원은 범죄자 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손에서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